자, 지금 해볼 건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얘는 그 인류 역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엄청 중요한 업적입니다. 이따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 사회, 철학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건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그 그릇의 부피를 V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기체 분자가 이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체 분자가 요 놈의 질량은 M 그리고 개수가 N.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N개 있는데 하나의 질량은 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놈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속도를 V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이런 시스템에서 첫 번째 뭘 해볼 것이냐? 그 속도를 평균해보자. 평균. 자, 그러면 저기서 첫 번째 분자의 속도, 그걸 V1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의 속도를 V2 벡터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러한 분자가 지금 몇 개쯤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분자가 몇 개쯤 있을까요? 아니죠. 써놨잖아요. 그렇지. N번째까지 있겠죠. 왜냐하면 안에 개수가 몇 개라고 했으니까. N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번째 분자의 속도가 Vn 벡터 라고 해보자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평균을 해보자.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평균 중에서 산술 평균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속도는 벡터니까 벡터 표시를 하고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릴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짝대기 긋는 이 표현이 바로 산술 평균 표현이다 라고 정합시다. 저 표현은 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뭐 모든 통계학, 물리학 등에서 뭐 수학에서 다 저런 식으로 산술평균은 저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럼 산술평균은 가장 기본적인 꼴이 뭐예요? 나와 있는 애들을 싸그리 더해. 그런 다음 얘를 다시 뭐로 나눠? 그 입자개수로 나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겠죠. 알겠죠? 이럴 때 랍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랍이야? 이거 계산 못 해야 돼. 너무 갑작스러웠나? 방금 랍이야 지금 심장이 아팠어요? 내가 갑자기 너무 급하게 물었나? 근데 갑자기 랍이 했더니 막 이래. 아니 심장이 여기 있나?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게 한 거예요? 랍이 미안. 그래. 자, 무아띠 이거 뭐가 돼야 돼? 어? 그래? 뭐가 돼야 돼? 뽀로뽀로뽀로뽀 그냥 0이 돼야 되겠죠. 왜 0이지? 왜 0이지?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n이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자연과학에서 n 있죠. 그리고 이제 이 n 이거 어디서 또 봤던 n이죠? 어디서 이 n이 나오는 수식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기체했던 것 중에서 바로 PV는 NKT 할 때 그 n이랑 똑같은 n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n이라고 쓰면 이게 대충 몇 개쯤 되는 거냐면 아보가드로 수 아시겠죠?
그쯤 될 때 대문자 n이라고 쓰는 거야. 자연과학에서 n이라고 쓰는 건 한 열댓 개 있을 때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아보가드로 수에 육박하는 숫자를 표현할 때 대문자 n이라고 쓰는 건데, 자, 아보가드로 수는 사실 작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의 인간에게는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왜 여기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이런 거지. 어떤 기체 분자가 예를 들면은 뭐 17만 번째 기체 분자가 오른쪽으로 100m/s로 달려가고 있다. 면 왼쪽으로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기체 분자를 17억 8천만 번째에서 분명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왜 이런 가정 있잖아요. 우리 우주에는 지구 말고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나요? 자연과학적으로 우리 우주에는 인간 말고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나요? 있다고 가정합니다. 왜? 무한히 많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질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만 지적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계에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가정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혹은 요렇게 혹은 어디선가 완전히 상쇄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사실 완전히 상쇄된다 라고 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기체 분자가 결국에는 계속 비행하다가 보면 결국 어디를 만나게 돼 있어? 기체 분자가 계속 비행하다가 보면 결국 어디를 만나게 돼 있어? 최종적으로 바로 이 벽을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퓨 날아가다가 벽을 쾅 때리면 뭔가가 충돌을 하면 여기에 뭘 가야 돼요? 충격을 가야 되죠. 운동량 변화만큼의 충격을 가야 되잖아. 그러면 충격을 가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충격을 탁 가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땡똥 하고 이제 뭐냐면은 초인종을 누가 울려. 여보세요 했더니 택배입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택배다. 누가 택배를 지갔지? 오로로로 가가지고 문을 탁 열었더니 택배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택배 상자만 덩그러니. 뭐 요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는 그냥 가고 물건만 두고 갔네? 누가 시켰나? 해가지고는 그 택배 상자를 주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자가 푸드덕 움직여.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무슨 말? 택배 상자를 주우려고 했는데 혼자 알아서 푸드덕 움직여. 그럼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무슨 말?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택배 상자를 딱 뜯었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안에 들은 건 공기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라비야 그거 무슨 상황이야 이게? 푸드덕거리는 상자를 뜯었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 무슨 상황이야? 귀신 들린 상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이게 완전히 상쇄되지 않으면 그런 귀신이 들려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살아남은 기체 분자가 결국 벽을 때려서 상자가 움직여야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귀신이 들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상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기체 분자들을 평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속도가 이렇게 완전히 상쇄돼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명쾌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별 쓰잘데기가 없죠. 그죠? 물리량인데 0이야. 뭐 딱히 쓸데 있어요? 뭐 아무 데도 쓸데도 없어요. 쓸데가 없지. 그래서 명쾌하긴 하지만 별 쓰잘데기가 없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평균은 하는데 평균을 해도 상쇄되거나 하지 않는 걸 평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주제를 바꾸는 거지. 어떻게?
평균 속력으로. 자, 속력은 방향 있어요? 방향 없어요? 속력은 방향 없이 크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쇄되거나 하는 게 없을 테니까 이렇게 0 되는 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속력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1. average speed V 바. 자, average speed가 그야말로 저 평균 속력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average라고 하면 산술 평균, 그걸 영어로 average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분자의 속력은 V1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V1 벡터의 크기가 첫 번째 분자의 속력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벡터 표시에 절대값까지 하면 아무래도 표현이 너무 귀찮잖아. 얘를 그냥 앞으로 V1이라고 쓰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분자가 그러하면 두 번째 분자는 어떻게? V2. 이런 식으로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때 쟤를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평균 속력이란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짜잔, 요러란 얘기겠죠? 그러면 이 값은 절대 0은 아니 나오겠죠. 왜? 음수, 뭐 양수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모두 다 크기니까. 그래서 이때 얘를 계산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짜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자, 8은 그냥 숫자 8이고요. 파이도 그 숫자 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M 뭐죠? M이 뭐야? M 뭐? 저기 있는 저 알갱이 하나의 질량.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쓰여져 있는 T. T는 뭐겠어? T. 온도. 자, 그리고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요 KB 뭐야? KB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 혹시 정의가? 볼츠만 상수 정의가? 볼츠만 상수 정의 했었잖아. 볼츠만 상수 정의가 했었잖아. 바로 봐. 기체 상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 이게 볼츠만 상수의 정의라고 했지요. 했죠? 뭐하팁? 기체 상수 값? 기체 상수 값? 8.31. 그러면 단위가? 8.31일 때 단위가? 줄, 켈빈 역수, 모레 역수.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단위. 자, 그 다음 야보가드로수 값은? 야보가드로수 값은? 데니얼? 야보가드로수 값은? 그렇지. 6.02. 그 다음 10의 23승. 단위는? 그렇지. 모레 역수. 요걸 계산한 걸 볼츠만 상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놓고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1.38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렇게 되고요. 몰 약분되고 줄 퍼 켈빈. 이렇게 표현되는 물리량이 볼츠만 상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뭐 이 난데없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느냐를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거를 만들어주는 그 철학적 논리 구조를 뭐라고 부르느냐?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statistical thermodynamics. 우리말 번역은 통계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 분야가 있는데 statistical thermodynamics라고 해서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있는데 그 학문 체계를 활용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통계 연력학을 공부할 수는 없고요. 뒤에서 통계 연력학에 대한 살짝 맛을 볼 거예요. 그렇죠? 뭐 통계 연력학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살짝 맛을 볼 건데 그것을 토대로 얘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당장 잠깐 뭐냐면은 건너뛰시고 요 결과만 잠시 외워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은 요런 걸로 표현된다. 아시겠죠? 요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속력 중 아주 특별한 평균 속력이 있습니다. 뿌르부르부르바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라고 하는 속력 체계가 있습니다.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루트를 근, 민을 평균, 스퀘어는 제곱, 스피드는 속력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근평균 제곱 속력이라고 표현하고 표기할 때 V, R, M, S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텐데 첫 번째는 1. 속력을 제곱한 것. 그것의 평균. 속력을 제곱한 것의 평균.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게 다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분자의 속력이 있을 건데 그걸 그냥 두질 않고 제곱, 첫 번째 분자 속력의 제곱? 그럼 걔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분자 속력의 제곱. 무슨 말 알겠죠? 제곱.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분자 속력도 n번째 분자 속력도 모두 다 제곱한 것. 그래서 제곱한 상태로 뭘 해보자? 얘네들을
산술 평균 해보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요 속력을 제곱을 한 상태로 산술 평균을 해보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의미상 뭐가 되냐면 V1 제곱, V2 제곱, Vn 제곱 나누기 n.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냥 어떤 물리량들이 있으니까 쭈르륵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자. 이게 산술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 짝대기 그려주는 게 항상 무슨 의미라고요? 산술평균이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값도 구해낼 수 있느냐? 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구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 3 kBT over m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놀라웠게도 아까 이건 어떤 논리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논리 구조를 알아야 되냐면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알아야 이걸 구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고전역학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고전역학이 뭐야? F 이퀄 MA예요. 얘는 F 이퀄 MA만 적용을 하면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정도의 물리 실력으로도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뒤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뒤에서 실제로 증명을 하긴 할 건데 그 증명 전에 어쨌건 이것도 외우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기에 있는 바로 V, R, M, S라고 하는 녀석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속력이 있는데 그 속력을 제곱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산술 평균을 한 후 그걸 다시 루트를 취한 것. 이걸 RMS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속력을 제곱해서 산술 평균한 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그걸 여기 다시 넣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짜잔. 알겠죠? 요것이 RMS 스피드라고 하는 녀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사실 얘는 좀 덜 나오거든요. 뭐 안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자주 나올 거여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근데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놈은 진짜 중요해요. 문제나 설명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벌써 더 썼어요? 이때 이게 뭐라 그랬지? 볼츠만 상수라고 했잖아. 볼츠만 상수의 정의는? 여기 있잖아. 기체상수에다가 야보가드로수 나눈 거. 그러면 얘를 저기 대입해 본다. 자, 그러면 쟤를 여기 다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3 R T N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볼츠만 상수를 현재 요렇게 치환을 한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럼 잘 보세요. 뭔가 어떤 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거 보이시죠? 자, 어디를 어떻게 치환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MNA를 M으로 치환했죠? M이 뭡니까?
바로 몰 질량 혹은 분자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왜냐하면 소문자 m의 의미는 뭐예요? 소문자 m의 의미는? 소문자 m의 뜻이 뭐였어요? 바로 저 알갱이 한 개의 질량인 거 알겠죠? 알갱이 한 개의 질량. 그리고 NA는 뭐예요? 1몰의 개수. 알갱이 하나의 질량에다가 1몰의 개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겠어요? 1몰의 질량이 되겠지. 1몰의 질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모르 질량.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워라. 그리고 이거를 외워라.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완전 중요해. 알겠지? 완전 중요해. 자, 빨리 쓰시고. 자, 썼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준다. 준다. 아지우자. 간단한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입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퀴즈. 25도씨에서 N2 아니 뭐 N2 요거의 N2? H2라고 하죠. H2의 RMS 스피드 N2? N2라고 하죠. N2의 RMS 스피드. 자, 계산해 봅시다. 시작! 루트 어쩌고저쩌고 계산이 있으니까 손으로 할 수는 없고 수식을 써놓은 다음에 그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계산기는 그냥 휴대전화 계산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여나 계산기가 없으면 수식을 써놓은 채로 나한테 보여주세요. 자, 저 N2 기체의 RMS 스피드. 자, 계산기로 계산해서 답 나온 사람은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자,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 질수 하나가 14니까 더블링 하면 28이죠. 땡. 자, 여러분 얼마나 대입을 잘하는지 내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아팁 계산 중이다. 수식어 써놓지 않았네. 오! 땡. 보자, 우리 라비. 너 뭐야? 해봐, 또 뭐. 그 다음 뭐. 고까지예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요? 고까지는 땡. 땡. 전멸. 알아서 잘해야죠. 뭘로 하긴 뭘로 해요? 알아서 잘해야죠. 뭐라고요?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봅시다. 정답! 박수! 정답자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저 누구냐? 저 엘로이가 맞췄습니다. 자, 보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걸 채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채우라는 건데 한 명 빼고 다 틀린 거죠. 아시겠죠? 자, 내가 아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 자, 그러면 3은 3이니까 그대로 쓰고 R이 뭐죠? 기체상수죠. 기체상수 값은 여기서 0.08 있으면 나가리입니다. 아시겠죠? 0.08이 쓰는 순간 나가리입니다. 요런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8.31을 써야 됩니다. 왜? 그때 단위가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니까요. 그 다음 T가 뭐죠? T가 뭐예요? T가 온도잖아요. 근데 그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25도죠. 25도인데 이대로 해서는 또 안 되죠. 온도를 또 뭐로 바꿔야 돼요? 켈빈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73.15를 더해서 켈빈으로 바꿔야 돼. 그런 다음 나누기 루트 그리고 m이 뭐예요? 몰 질량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N2의 분자량 얼마야? N2 분자량 질소 하나 원자량이 14니까 질소가 14거든요. 그럼 N2니까 더블링 하면 되지. 그러면 얘 분자량은 28 알겠죠? 28. 그런데 몰 질량의 단위가 뭐야? 몰 질량의 단위가 바로 그램 퍼 몰이잖아. 그램 퍼 몰.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잘했어. 알겠어요? 잘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바로 곱하기. 어이씨 뭐 이게 뭐 이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을 써야 돼. 킬로그램. 무슨 말 알겠죠? 킬로그램이라고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저기서 숫자만 따로 빼볼게요. 숫자만 따로 뺐으면 숫자는 3 곱하기 8.31 곱하기 273, 25니까 298.15 나누기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 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뭐 나 안 해봤는데 maybe 한 500에서 600 나올 거야. 500 사이 500이나 600 정도 나오면 대충 맞아. 알겠어요? 만 1.5 정도 되면 나와. 알겠죠? 만 1.5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해.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단위라고 했지. 단위. 그럼 단위 한번 살펴볼게요. 단위. 자, 여기 잘 보면 여기 켈빈 있지. 나가리. 여기 몰 있지. 그럼 어떤 것만 남아? 줄하고 킬로그램만 남을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계산은 루트 줄 오버 킬로그램. 이게 이 녀석의 단위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저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뭐 속력이 뭐냐 이게 아니고 저기까지의 계산 결과는 요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숫자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구해서 500에서 600 사이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 줄 퍼 켈빈을 줄 퍼 킬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자, 줄의 정의가 뭐예요? 줄의 정의가 1 뉴턴의 힘으로 1m 끌고 간 걸 그걸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뉴턴의 정의가 뭐예요? 뉴턴의 정의는 1kg의 무게가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길 때 그걸 뉴턴이라고 하잖아. 다시 한번 1 뉴턴은 1kg의 무게가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길 때를 1 뉴턴이라고 하잖아. 그지? 거기에 여전히 미터가 곱해져 있고 나누기 킬로그램 한 다음에 루트. 알겠어요? 그러면 킬로그램 약분되겠죠.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인데 루트 취해져 있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미터 퍼 세크.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녀석의 속력이 500에서 600 미터 퍼 세크.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속력이나 속도를 물었으니까 단위가 뭐가 나오면 좋겠어? 미터 퍼 세크가 나오면 좋겠지. 그러려면 기본 단위인 MKS 단위로 얘네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압력을 표현하는 단위인 ATM은 MKS 단위야, MKS 단위 아니야. ATM은 MKS 단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0.08이 넣으면 나가리. 그냥 그램은 MKS 단위가 아니지. 킬로그램으로 써야 MKS 단위 체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킬로로 바꿔야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 대입 문제지만 이거 학생들한테 풀라고 하면 거의 정답률 10%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 무슨 말 알겠어요?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이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잘 봐. 보통 이런 거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단위는 다 빼먹고 숫자들만 막 쓴다고. 왜? 답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고 있어? 숫자 옆에 뭐를 빠짐없이 다 쓰고 있어. 단위를 다 빠짐없이 쓰고 있지. 왜 단위를 빠짐없이 쓸까? 바로 검산이 되기 때문이야. 단위를 써놓으면 내가 하고 있는 계산이 최종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를 자동적으로 검산할 수 있게 해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리량을 쓰고 문제 같은 걸 풀 때는 그 물리량의 단위가 있다면 단위를 꼭 넣어서 수학 시간에 문자 정리하듯이 단위를 연산을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 내용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 녀석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내부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 등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증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고전역학, 여러분들이 중학생 수준의 고전역학을 활용해서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증명되는지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 좋아.